연구이 23년 3월 37번부터 보도록 하자고. 그 문제풀이 하신 거는 최대한 다 끝나시는 대로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선생님한테 이제 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두 바퀴째가 이제 2회독이 시작이 되는데 교과서에 관련돼서는 이제 문제풀이도 같이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관련된 문제 더 필요하신 친구들은 말씀하시고 그 본문 공부 좀 더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37번입니다. 벗을 기점으로 형용사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흔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가정. 그 가정이 데디아다. 그럼 데디아의 내용은 뭐야? 흔히 생각하는 생각들이지만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여기 있어? 그래. 그게 뭐냐? 우리는 are creature, 생명체이다. 피조물, 생명체라고 합시다. 우리 of a reason, 우리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이라고도 하고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의미가 있어. 어떤 이성의 우리는 생명체이다. 아이고, 빨리 와. 그래. 우리 자기 몸 정도는 통제합시다. 몸 정도는 통제해야지. 내 몸도 통제가 안 되는데 뭘 통제하겠어. 그지? 내가 날 통제해야지. 먼저. 자, when we are creature, both reason and emotion.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둘 다의 우리가 피조물일 때조차도 사실 피조물인데 그때에도 우리는 이성의 창조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 그렇지? 이게 흔한 생각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린 이성과 감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 이거지. 그렇지? 그런데도 우리는 이성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우리가 이제 이성만으로는 나아갈 수는 없어요. since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이성도 항상 eventually lead to 이끌기 때문에 여기 a feeling은 감성, 여기에서 말하는 감성을 위해서 얘기했던 emotion을 얘기하는 거죠. 필터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제를 앞서서 다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이라는 것을 결국 이끌기 때문에 결국 이성만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should I get the whole grain cereal or chocolate cereal?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그리고 I can list, 나는 목록화 지을 수 있어요. 목록화할 수 있어요. All the reasons, 모든 이유들, 즉 이성들을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들을 다 목록화 지을 수 있어요. But, 하지만 the reasons, 그 이유들이, 이성들, 이유들이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의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이거야. 그치? 내가 통곡물을 먹든 초콜릿을 먹든 내가 원하는 이유들을 쫙 댈 수 있는데 내가 통곡물을 먹는 이유, 초콜릿을 먹는 이유 리스트 지을 수 있는데 그 리스트 하나하나들이 무언가의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고. 그냥은 없어. 그치? 세상에 그냥이 어딨어. 그치?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만약 내 목표가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I can choose, 난 선택할 수 있겠지. 뭐를? 홀그레인 시리얼을. But, 하지만 통곡물 시리얼 먹겠지. 하지만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그래, 내가 건강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내 이유는 뭔데? 그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 이유는 뭔데? 그럼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나는 댈 수가 있어요. 그치? Such as, 예를 들어 such as wanting to live longer, 나 오래 살고 싶어. 두 번째,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your loved ones.
이 loved ones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할 때 loved ones라고 하거든. 그럼 잠깐만. loved ones 하면 사랑하는? 하는은 능동 아니야? 근데 loved는 pp잖아. 수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 그럼 가족은 나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지. 주체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love, pp로 쓰셔야 돼.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과 같은 더 많은 이유들을 나는 목록해 줄 수 있다고. 그치? 나 오래 살고 싶어? 왜 오래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질 높은 시간과 오래 살고 싶어서 기타 등등.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래.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이유는 뭔데? 그치? 왜 오래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보내고 싶어. 그럼 왜 그런 건데? 그 이유들에 대한 이유는 뭔데? 이걸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야 얘들아? 이거야. 그 이유들은 항상 무언가에 기반이 두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치? 이유에는 항상 이유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 이성,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항상 이유에는 뭔가의 기반이 주어진다. 거기에 지금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 you should be able to see 너는 볼 수 있어야만 해. By now 이제 that reasons 그 이유들이 are ultimately based on 뭐에 기반이 되어 있다? 비이성과 기반이 되어 있다. 즉 이성이다라는 건 곧 뭐다? non-reason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치?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난 항상 올바른 것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딱딱 맞춰서 하지.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 비이성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이제 너 볼 수 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필자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린 뭐의 피조물이다? 이성과 감성 둘 다의 피조물이다. 내가 항상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항상 그의 베이스는 뭐에 깃들여져 있다? 감성에 깃들여져 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비이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 such as values, 가치나 feelings, 감정들이나 또는 emotions, 역시 감성들 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비이성적인 것이구나.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즉, these deep-seated values, 그렇게 깊게 자리 잡은 PP입니다. 그렇게 깊게 자리 잡은 가치나 감정이나 감성 같은 것들,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감정, 감성들, 이런 것들이 are rarely a result. 결과가 아니야. 뭐해? reasoning. 이성적이다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야. rarely는 거의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부정어입니다. 예. 하지만 can certainly 확실히 be influenced by the reasoning. 그래. 이성적임으로써 우리는 뭐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 뭐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렇게 가치, 이 비이성적인 것들이잖아요. 요거. 그치? 이 비이성적인 것들은 이성의 결과가 거의 아니야. 하지만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비이성적인 것도 이성의 영향을 받는다. 결론은. 오케이? 이성이라는 것도 감성의 영향을 받지만 그 감성, 비이성적인 것이죠. 감성이라는 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니야. 결과는 아닌데 영향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성적임으로써 생기는 게 비이성적인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얘의 결과가 얘는 아니야. 근데 이성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뭐가? 비이성적인 것들도. 그치? 그러니까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야. 인터플레이 한다고. 즉, we have values, feelings, emotions. 우리는 그래서 비이성적인 것들이죠. 가치나 감정이나 감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Before, 뭐 전에 we begin to reason. 그래, 우리가 이성적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비이성적인 걸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We begin to reason efficiently, effectively.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성적이기 시작하기 아주 오래전
즉 이성적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 비이성적인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얘기인즉슨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도로 감성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 둘 다의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 잘 파악해 두시고요. 그렇죠? 결론은 둘 다의 피조물이다. 실제 37번 문제로 나왔던 순서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각 포인트마다 그 ABC 포인트마다의 어떤 그 삽입 포인트도 좀 잘 생각해 두세요. 거기 I can list 있죠? 여기도 이 6번 문장도 삽입 포인트로 쓰기 좋고요. 그리고 아까 또 딥세티드 이 부분 8번 문장도 삽입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결국 영향은 받는다. 결과는 아니지만 비이성적인 것들이 이성적인 것의 결과는 아니지만 영향은 받는 것이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물고기 이야기인데 Electric Communication, 이 전자소통이라는 게 소위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물고기 안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 전자, electric 소통이잖아 결국, 그렇지? 전기적 소통, 그렇지? Electric signals, 이 전기 신호가요, are produced, 만들어져요. In special electric organs, 이 전기 기관, 특별 전기 기관 속에서 그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요. 물고기 안에서 만들어지나 봐. 그래서 when the signal, 그 전기 신호가 discharged, 충전이 되어질 때 그 전기의 어떤 기관이 will be negatively loaded, 그러니까 실려진다. 이게 전기에서 positive, negative는 양과 음이죠, 그렇죠? 음전화로 실려지게 됩니다. 충전이 되게 되면 compared, 뭐와 비교를 해서 to the head, 머리와 비교를 해서 음전화로, 전기 기관에 음전화로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의 분야,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디? 물고기 주변에 만들어지게 돼. 뭔지 모르겠지만 쌤도 뭐, 그치? 대충 참 잘 그려, 그치? 뭐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가자. 너무 밋밋한데?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어떤 뭐 내장기관이 여기 있겠지, 그치? 여기에서 뭐 전기 신호가 음전화로 만들어지게 돼요. 어디와 비교를 해서? 걔네들의 머리랑 비교해서, 뭐 얘네들은 양전화인가? 뭐 이런 정보는 따로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기관 안에서 여기에서 충전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전하게 실리게 되고 머리에 반해서, 그리고 전기장이라는 게 물고기 주변에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야. 여기에 이제 주변에 만들어지게 돼. 이 상태에서. 그래서 a weak, 그 약한, 하나의 약한 전기의 흐름이, 전류죠, 만들어지게 돼. 어디에? 또한 ordinary muscle cells, 그러니까 일반 근육 세포에 만들어지게 돼.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전기가 생기면서 이 근육 안에서도, 이 세포 안에서도 뭐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야. 언제? When they contract, 그들이, 그 근육들이 수축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근육 수축에서도, 근육 수축을 통해서도 뭐가 생긴다? 약한 전기가 생기게 된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전기 기관 속에서 근육 세포가 are connected, 연결되어지게 되면 in large chunk, 어떤 커다란 덩어리 속에서 그 근육 세포들 안에서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것이, 이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에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것은 만들어내, 전체적인 전류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여기 makes가 5형식 동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류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된다. then 뭐보다? in the ordinary muscle, 그러니까 일반 근육 속에서 있던 것보다 전체 그 전류의 흐름 자체가 더 어떻게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근육 세포 안에 있었던 전류들이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면
그만큼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된다 이거야. 어디? 그냥 일반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 커지게 된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일치불일치 내도 굉장히 좋지 않겠어? 그지? 어떤 물고기에 대한 어떤 전류, 소통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래요. 자, 물고기는 varies, 다양해요. 신호를 다양화시켜요. 뭐 함으로써? by changing the forms of the electric field. 이 전기장의 형태를 changing, 바꿈으로써 그 신호를 다양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 6번 앞에까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치? 그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6번 문장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 전기의 신호가 그래서 뭐 함으로써? 전기장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신호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거야. 신호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기가 만들어져서 강도가 세지고 약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다양하게 바꿈으로써 어떻게 신호를 다양화시킨다 이거죠. 또 뭐도? 프리퀀시가 전기에 대해서 원래 빈도수란 뜻이잖아. 전기에서 프리퀀시는 이제 저겁니다. 빈도, 그치? 뭐에 대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참. discharging, 저 충전에 대한 어떤 그 주파수 또는 전기장의 어떤 형태를 바꿈으로써 신호를 다양하게 시킨다. 그럼 이 다양해진 신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시스템은 is only working, 오직 작동해. 어디에서만? small distances, 아주 짧은 작은 거리에서만 작동이 돼. about 약 한 1에서 2m 정도? 그러니까 요 물고기들이 한 1에서 2m 정도, 그렇지? 요 정도의 신호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요 주변에서 신호를. 이것이 this is an advantage. 이점이 되는 거야. 뭐? The species using the signal system. 그 신호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들이 종종 live in 어디에 살아? larger group. 더 큰 그룹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점을 가져. 자, 이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어. 큰 그룹 속에서 살게 되면 그 신호는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 더 강해지게 되겠지. 그렇지?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서 several other species. 그치? 뭐와 함께? 다른 몇 가지 다른 종들과 함께 같이 함께 큰 그룹을 이뤄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물고기들이 send out signal, 신호를 많이 보내잖아. at the same time, 동시에 보내게 되잖아. 그러면 short range decreases the risk of interference. 그러니까 그 짧은 범주 short range decreases, 그 범주가 감소시켜. 뭐? interference는 방해죠. 방해에 대한 손실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서로 뭉쳐서 그만큼 많이 살게 되면 그만큼 신호의 간섭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석 연습 꼭 해주시고요. 그 신호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서 같이 모여 살면서 그 강한 신호로 함께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점을 취하게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물고기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소통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요거는 좀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게요.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한 소재를 또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뭘 가지냐면 effect, on effect, 하나의 효과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그 효과가 뭐냐면 on productivity, 생산성의 효과를 갖게 돼. creativity, 창의성이 생산성을 만들어낸다 이거 아니겠어? 그래서 창의성이 lead some individual, 일부 개인들을 to be하게끔 이끌어, 문제를 인지하게끔 이끌어. that, 어떤 문제? 다른 사람들이 do not see, 보지 못하지만 but which may be very difficult.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부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이끌어. 뭐가? 창의성이. 그러니까 창의력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문제들을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인지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But 하지만 그것이 may be very difficult. 여기에서 그것은 뭐겠어? 아이고 위치를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돼. 그렇죠? 그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일부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문제들을 인지하게끔 이끈다라는 거 잘 인지해 두시고, may be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찰스 다윈의 접근법, 뭐에 대한? to the speciation, 종이죠? 종의 접근이, 종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is a good example of this. 방금 얘기한 것에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윈은 선택했습니다. 과거형이야. A very difficult, 아주 어렵고 tangled, 복잡한 그런 어떤 문제를 선택했죠. 즉 그게 뭐야? speciation, 종이거든. 이 종이 이끌었어. 그가 into a long period of collection, data collection, deliberation, 이런 것들을 아주 긴 쪽으로 이끌게 되었어.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아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류, 포유류, 설치류, 뭐 양서류, 뭐 되게 많잖아. 그치? 조류,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들에서 안에서도 또 갈라져. 그치? 또 갈라져. 또 어떤 건 또 같이 엮이는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또 엮여.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떤 종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그치?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데이터 수집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뭐 생각, 심사숙고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종이 있어요. 오리너구리. 쌤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오리너구리. 얘는 뭐지? 조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며 근데 뭐에 또 속성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 그치? 아직 여기 들어가지 못한 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저기야, 문제거리야. 그럼 잠깐만, 찰스 다윈의 어떤 종의 접근은 결국 뭘 얘기한다? 여기에서 말한 아주 어려운 문제, proble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은 of problem, 그치?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이 did not allow, 허락하지 않았어. 뭐를? 빠른 어택, 공격이 아니라 접근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빠른 접근이나 단순한 실험 같은 것들을 허락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만큼 뭐다? 복잡했다 이거야. 오래 걸리고 복잡했다는 걸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만큼 단순하지도 않았다. 즉 그와 같은 경우, 앞서와 같은 경우는 창의성에 대한 may actually decrease more productivity. 이 생산성을 그래서 실제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얘들아. 과학자에게 있어서의 생산성은 뭘 얘기하는 걸까? 과학자에게 있어서 생산성? 이론 아니겠어? 이론? 그치? 자기가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던 것들을 앞에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한 실험, 연구, 관찰을 미친 듯이 한 다음에 반박불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얘네들의 생산성 아니겠어? 아니, 제조업체들이야 막 딱딱 찍어서 뭔가 물질적인 걸 만드는 그런 거 말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야? As measured by, 측정됐듯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출판물이 되겠지. 출판물, 수. 그치? 어떤 과학자들은 뭐 A 실험 성공, B 실험 성공, C 실험 성공해가지고 몇 가지의 이론들을 나오는데 찰스 다윈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종이 접근. 그치? 종의 기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도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 왜냐하면 그 노력 자체가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 뭐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물의 수에서도 측정되었다시피 생산성 자체가 그래서 어떨 수밖에 없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잘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 결국 창의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창의성이다. 이 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케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창의성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그 창의성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드는 게 창의성인데 그게 생산성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떤 문제를, 창의성으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산성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그 예시 첫 번째가 뭐야 얘들아? 다윈의 종의 접근. 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것이다 보니까 어떻다? 생산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감소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럼 다음.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또 두 번째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whose 어순 잡아라 얘들아. whose 어순. 고개 들어봐. 자, whose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 요건 하나 정리해 볼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와 소유격이다 보니까 명사의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whose 앞뒤에는 명사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완전한 구조가 형성되는 형태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어순이야. 거기까지가 무슨 역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 뭐뭐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유니까 소유. 뭐라고 해석해? 가진이라고 해석하거든. 가진. 그래서 봐봐. 여기 봐. 명사인데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야. 그 뒤에 있는 명사는 얘가 수식해 주는 거야.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면 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이 이러거든. 명사의 명사가 동사하는데 명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접근이 돼. 그대로 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의성,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이 좀 더 방법이나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한국어적 어순으로 가려면 방법이나 기술 같은 것들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창의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설지 해석이지. 그치? 그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순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끌지 몰라. 뭐를요? 솔루션을 이끌지 몰라. 어떤 해결책?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일을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지 몰라. 다시. 뭐에 집중을 하니까? 방법이나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치? 거기에 따른 해결책, 창의성이 해결책을 이끄는데 어떤 해결책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을 줄여주는 해결책을 이끌지 몰라. 이거 밑에 나오겠지만, 얘들아, 일을 줄여주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어? 일을 줄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위의 것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실험도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려. 그러니까 뭐야? 생산성이 안 나와. 근데 두 번째 창의력은 뭐냐면 이 창의력의 방법과 기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어떤 해결책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을 줄여주는 해결책을 이끌어. 그러다 보니 we can see an example. 우린 하나의 예시를 어디? The development. 니네가 이런 거 알 필요가 있겠어? PCR이 뭔지 알아? 여기 밑에 나왔지. 종합효소 연쇄 반응이래. 뭐겠니 얘가? 종합효소 연쇄 반응은 그런 게 있어? 하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 종합효소 연쇄 반응은 뭐야? 일을 줄여주는 해결책이 아니겠어? 즉 방법과 기술에 집중해서 일을 줄여주는 해결책이잖아. PCR은. 그치? 종합효소 연쇄 반응이 뭔지 몰라. 근데 기술과 방법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을 줄여주는 애일 거 아니야. 예시니까. 그치? 얘는 뭘 가능하게? 우리가 amplify small pieces of DNA의 작은 조각들을 증폭시키게 만드는, 증폭시키게 할 수 있는 기술인 PCR의 기술이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의 발달 속에서 그 예시를 볼 수 있어. 우리가 예시를 볼 수 있다며. 그럼 PCR은 뭐의 예시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의 예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기술과 방법에 의존을 해서 문제 해결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즉 이러한 유형의 창의성이 might reduce the number of, 그러니까 수를 줄여주는 거야. 뭐에 대한? steps or substitute steps.
단계나 하위 단계들, 그치? 그 단계들의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어떤 수? That are less likely to fail. 실패할 가능성이 덜한, 즉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할 가능성이 덜한 하위 단계나 그 단계의 수 같은 것들을 줄여줄지 몰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 따라서 뭐가 증대돼 얘들아? Increasing productivity. 창의성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성이 증대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 그럼 정리해보자. 이 글은 뭐다? 창의성이 소재다. 첫 문장이 주제였습니다. 창의성이 곧 뭐들? 생산성의 감소와 증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창의성이라는 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는 거거든? 그게 창의적인 거지. 그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 어려운 문제면 그만큼 생산성이 줄어들어. 그치? 근데 방법과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단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어떻게 돼?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문제가 어떤 속성을 지니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가 이 글의 요지, 주제 되겠습니다. 그냥 한 큐에 갑시다. 알겠죠? 괜찮아요? 좀 쉴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얼마 안 남아서 장문도 깨고 있고 하니까 좀만 쉽시다 그럼. 자, 40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얘는 이제 좌우에 대한 위, 아래, 앞, 뒤는 우리에게 생존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지만 좌우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거 3월 달인가요? 3월 초쯤 우리 중간고사 전에 한번 했었던 지문입니다. 얘는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한 어린 아이가 maybe puzzled, 굉장히 퍼즐은 이제 감정 동사로서 혼란을 느끼다라는 뜻이야. 혼란을 느낄지 몰라요. 언제? 요청을 받았을 때야. 접속사 다음에 ed이 나오면 우리 pp로 인지하시기로 했어. 뒤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묻다가 아니라 뭐야? 요청하다의 뜻이야. 오케이? 즉 요청 받았을 때 distinguish, 구별해달라고. The directions of right and left. 오른쪽 왼쪽의 방향 사이를 구별해달라고 요청 받았을 때 혼란을 느껴야 한대. 우리 그 유치원 때 생각하면 뭐라고 해 우리? 오른손 이러지 않고 뭐 밥 먹는 손 이러잖아 옛날에. 그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말이야. 하지만 the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may have difficulty in ing 한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치? 뭐 하는 데는? determining, 결정을 하는 데는. The directions of up and down, 위나 아래나 back and front, 뒤나 앞 같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치? 근데 좌우는 애들이 맨날 헷갈려. 그치? 니네 봐라. 맨날 또 이제 남자애들 봐라. 오른쪽, 왼쪽, 이제 이거 니네 구별하는데 어려운 거잖아, 이제는. 그치? 이제 이거 군대 가면 제식 배우거든? 제식 배우면 어떻게? 오른쪽, 왼쪽이라고 안 하지, 뭐라고? 우양우, 좌양좌, 이런 거 쓴단 말이야. 우로가, 이렇게 걷다가 이제 우로가 하는데 남들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혼자 막 왼쪽으로 돌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애들 꼭 있어요. 제식 훈련할 때. 걷기도 제대로 못해, 얘들아. 알아? 걷기? 제식 훈련할 때 팔을 어깨를 탁탁 올려야 돼.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돼? 애들이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걸어, 이렇게. 바보처럼. 안 그럴 것 같지, 그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이게 걷다 보면 이게 같은 다리가 올라가. 아무튼 왼쪽 오른쪽 구별은 힘들다. 그치? 과학자들은 제시하고 있어요. 레디아를. 이게 일어나. 이게 뭔데? 위아래 앞뒤는 구별이 되는데 왼쪽 오른쪽은 구별 못하는 게 일어나. 왜 일어나냐면 비록 우리가 경험은 해. 3dimensions.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걸 경험할지라도 3차원이면 그거 아닐까? 위아래 앞뒤 좌우. 그치? 이 3차원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오직 두 개만이 had a strong influence.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의 진화라는 건 뭐야 얘들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진화해서 발달해서 한 거 아니겠어? 그지? 생존을 의미하는 거야. 즉 우리 진화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나 앞뒤 같은 경우는 생존, 즉 진화에 큰 도움이 줘왔어. 근데 좌우는 상대적으로 덜 줬다는 얘기를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vertical dimension as defined the gravity and the mobile species. 여기까지. 이 중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위아래죠. 중력은 땅, 하늘, 위아래 관계죠. 그렇죠? 즉 수직적 관계와 움직이는 종들에게 있어서의 앞뒤의 어떤 dimension, 차원, 뭐로서 정의되는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 그 감각과 feeding, 먹이를 먹는 그 체계 같은 것들의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앞뒤의 어떤 차원. 그렇잖아. 우리가 감각기관 눈, 코, 입만 봐도 다 앞에 쏠려 있잖아. 우린 이걸 앞이라고 하지. 여기를 뒤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치? 이 감각기관과 feeding mechanism. 그치? 이런 것들의 위치에서 정의되는 앞과 뒤라고 하죠, 우리가. 눈이 있는 곳이 앞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걸 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영향을 준 거야. 우리의 인지에. 수직적 vs 수평적. far vs close. 멀리, 가까이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 거야. 즉, search for dangers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오는 위험의 탐색 같은 것들. 예를 들어, an eagle. 독수리라든지. below. 아래쪽. such as a snake. 뱀처럼. 그러니까, 위에 독수리가 날아다닌다. 그럼 밑으로 숨으면 되고 밑에 뱀이 있다. 그럼 위로 숨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 거지. 인지에 대한 영향력. 그치? However, 근데 말이죠.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인간의 생존에 큰 도움을 준 위아래와 앞, 뒤. 그치? 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5번 문장부터는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Left to right axis, 왼쪽 오른쪽의 축이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 연관성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연에서는 연관성이 크게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곰이 is equally dangerous. 똑같이 위험해. From left에서 오든 또는 right side에서 오든 둘 다 똑같이 위험해. 그치? But, 하지만 not if it is upside down. 그 거꾸로는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곰이 갑자기 예를 들어 의역이랑 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곰이 의역이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곰은 내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의역아 왼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 해봐. 왼쪽에 곰 조심해. 그러면 이제 의역 입장에서는 여기가 왼쪽이니까 여기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도망갔는데 곰이 같이 쫓아와. 그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어디 갔어? 그래서 똑같이 위험한 거야. 어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이 위험한 거야. 하지만 not if it's upside down. 그게 위아래 거꾸로는 될 수가 없죠. 그렇지는 않죠. 즉 사실 when observing a sense, 어떤 scene, 장면을 관찰할 때 어떤 장면? containing plants, animals, man-made objects.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만든 물체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장면들을 관찰하게 될 때 such as 자동차라든지 street sign, 표지판과 같은 인간이 만든 이런 어떤 사물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오직 말할 수 있어요. 언제? When left and right.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것을 왼쪽이 have been inverted. 뭐 되어져 있다? 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직 우린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인위적인 물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왼쪽과 오른쪽. 그치?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라는 건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쪽이 왼쪽이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쓰면 또 이쪽이 왼쪽이 될 수 있어. 그치? 굉장히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 인간이 만든 물체를 보아서야만 그때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인위적인 물체.
자,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었어. 도로를 만들었는데 양갈래길이 있네. 이쪽으로 가시오. 그럼 내 기준에서 왼쪽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체가 있을 때만 오로지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생존에는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생존에 큰 진화에 영향을 끼친 위, 아래, 앞, 뒤만이 우리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었고, 왼쪽,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 요약문 기억나니? Having affected the evolution of our spatial perception. spatial은 이제 공간의라는 뜻이야. 이 공간의 인지에 어떤 진화에 영향을 주었던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 그러니까 위아래나 앞뒤 차원이라는 것은 쉽게 인지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쉽게 인지될 수 있습니다. 공간이란 측면에서 위냐 아래냐 앞이냐 뒤냐 이건 구별될 수 있어. But 하지만 left right axis 왼쪽 오른쪽 축은 is not significant in nature. 자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왼쪽 오른쪽 축은 doesn't come instantly to us.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체를 통해서 얘가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로 봐야 할 그때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즉 즉각적으로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글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41, 42 보자고. 결국 여기서도 성과를 위해서는 각자의 어떤 개개인을 인지해줘야 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거든. 41, 42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Creative people.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aren't all cut. 모두 잘리지 않습니다. From the same cloth. 똑같은 천이잖아. cloth는 천. cloth 옷 천 이런 뜻이야. 천대기 천. 똑같은 천으로부터 다 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같은 영역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어. 뭐를? 베링 레벨을 가지고 있어. maturity나 sensitivity. 그러니까 성숙도라든지 민감도 같은 것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ame clothes에 잘리지 않아요. 다양한 수준에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렇지? 똑같이 잘리지 않아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다 다양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work. 일을 하는 데 있어서 different approaches.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 different varying level aren't cut from the same cloth. 똑같지 않다. 다양하다. and 그리고 they are 그들은 각각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또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지루할 정도네. 그치?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동기도 받는다. 그치? 이게 뭐 한 가지에 의해서만 동기를 얻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부터 얻게 된다. 즉 이제 필자가 말하고 싶은 managing people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is about 뭐에 관한 것이야? being aware of their unique personalities. 여기서 말하는 unique도 뭐야 얘들아? 여기서 unique도 다양한 의미야. 봐봐. 이 안에서도 너 다르고 쟤 다르고 걔 다르고 얘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치? 다 다르다는 건 결국 뭐야? 다 다양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유니크한 특징들을 인지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즉, it's also about 그것은 empathy에 관한 것이며 adaptability에 관한 것이라고요. 즉, 사람들 각각의 성격을 잘 알면서 관리한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얘들아? 공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adaptability 무슨 뜻이니? adapt가 뭐야? 적응하다, 조절하다지, 그지? 거기에 ability가 붙었으니까 적응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거지. 조절한다. 그리고 knowing 안다라는 것은 자, how the things you do and say 여기까지 봐. 어떻게 상황을 네가 하고 말하는지를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말하고 한다라는 것은 will be interpreted,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apting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적응시킬 수,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be interpreted, be adapting.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에 따라서 조절한다, 적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할 때도 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된다. 적응을 해야 된다. 즉,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what you say,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may not be the same. 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From one person to the next person. 이런저런 사람마다 다 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잖아. 그치? one person에서 next person이니까 몇 person 똑같은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즉 뭐하다고? 유니크하다고, 다양하다고. 그치?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그거의 예시까지 들어보겠다. 만약 네가 asking someone, 누군가에게 work하라고 요청한다면 second weekend in a row. in a row는 연속으로 second weekend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린 매주 일하는데, 그치? 우린 매주 주말마다 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게 됐니? 주말은 쉬는 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선생님은 아니야. 나는 얘들아, 이 일을 시작한 뒤로 주말을 쉬어본 지가 내가 이 일을 한 16년 정도 했거든. 횟수차로 16년 했는데 주말을 쉰 기억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나?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주말에. 토요일 날 쉬는 건 거의 없고 일요일 날 쉬면 감사하지. 토요일은 뭐 지민아 괜찮아? 지금 헤드뱅잉을 하고 있어. 락 콘서트 왔어? 자, 잡아볼까? 연속적으로 네가 2주마다 한 번씩이야. 2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두 번째 주말에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요청을 누군가 한다면, 또는 telling them, 그들에게 네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 그들이 aren't getting deserve the promotion just yet. 아직 프로모션은 승진이잖아. deserve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승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형태가 그들이 아니다라고, 너 아직 승진하긴 좀 일러 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you need to bear, 너는 참아야 될 필요가 있어. 마음속으로. The individual. 개인마다 그것을 다 견뎌내야 돼. bear는 견디다, 참다. 그렇죠? 누군가가 2주마다 연달아서, 그치? 주말에 일하기를 요청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승진하기는 좀 이르다. 승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너는 마음속으로 그 개개인별을 하나하나 다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만 더 올려볼게요. 여기까지인가? 여기 need to bear in mind는 참아내다 보다는 명심하다라고 한번 여기 구문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즉, 빈센트라는 사람은 will have, 가지게 될 거야. A very different reaction.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거야. 그 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에밀리보다. 그러니까 빈센트, 에밀리가 좀 뜬금없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빈센트도 에밀리도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And 그리고 they will it be more receptive. 그들은 좀 더 수용적일 거야. 그 뉴스에 대해서. 만약 bundled with, 그것들이 함께 묶여 있다면,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과 함께 이렇게 딱 묶여 있다면 좀 더 수용적일 거야. 아마도 그 승진의 뉴스가 will land easier. 좀 더 쉽게 도달하게 될 거야. 만약 빈센트가 is given a few extra vacation days for the holidays. 휴가 때 그 추가적인 어떤 휴가 일정 같은 것들을 며칠 더 받게 된다면, 그치? 그 승진 뉴스 같은 것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주말에도 일합시다.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 이번 주는 주말에도 좀 나와서 일합시다. 니네 사회생활 때 그런 거 불가피할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니네 선배들인 MZ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를 있잖아. 쌤이 마지막 MZ던데. 나도 83년생이거든. 83년생까지가 MZ라고 하던데. 근데 끼고 싶진 않아. 근데 MZ의 그 비난을 사회적으로 엄청 많이, 그 꼰대들이 MZ라는 그 테두리로 묶어버린 다음에 싹 다 그냥 막 잡아치잖아. 그지? 아우, 요즘 어린 것들 막 하면서 막 지만 알고 뭐 뭐는 모르고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틀린 건 또 아니거든, MZ들이. 그지? 그게 너무 또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왜? 서로 절충안이 없잖아. 꼰대와 MZ 사이에 절충안이 없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항상. 항상 절충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는 어떤 좀 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뭐, 반면에, 또 추가적으로. You can promise. 넌 에밀리한테 뭐 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겠지. 좀 더 큰 promotional, a year. 승진을. 그치? A year from now. 지금부터 1년 뒤에 더 큰 승진을 에밀리한테 약속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빈센트와 에밀리와의 어떤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번들,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이제 묶어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은 좀 더 수용적일 것이다. 그치? 빈센트에게는 뭔가 휴가일을 좀 더 추가적으로 주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얘네한테는 이렇게. 에밀리한테는 좀 더 앞으로의 어떤 승진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면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이니 에밀리한테는 또 이렇게 다르게, 그치?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예시 생각해봐. 각각의 사람의 그 복잡한 긍정, 부정적 성격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어떤 상황들이나 같은 것들, 그리고 그들의 마인드셋,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 첫 번째, 복잡한 어떤 긍정, 부정의 성격의 특징. 두 번째, 그들의 삶의 상황. 세 번째, 그들의 마인드셋을 한번 고려해봐. In the moment, 순간에, 어떤 순간? 관계부사 when이죠. Deciding what to say, 뭘 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how to say it,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할 때, 할 그런 순간에 그들의 각자의 어떤 가진 마인드셋, 그치?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원 같은 데도 뭐 원장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 뭐 강정규 쌤은 가족을 좀 더 위하는 사람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또 누구 어떤 선생님은 솔로로서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보장을 좀 해주고,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차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의 이점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personal connection, compassion, and individualized management style이 개인적인 연결, 이것도 뭐야?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compassion, 공감해주는 거. 동정. 개인화되어진 관리 스타일이 핵심이야, 얘들아. key to 다음에 to나 전치사야. 그래서 동사 모양 뭐 나와? 원형 나오면 안 돼. 투부정사라고 해서 ing 나와줘. Drawing consistence, 일관성 있고 rockstar rebel work out of everyone,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이며 락스타 레벨 워크는 뭐냐면 아주 스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업무량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 마지막에 뭐 락스타 같은 수준의 일이라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 그렇지? 그런 일을 끄집어내고 싶어? 그렇잖아. 항상 그룹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교실에서 맨날 성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잘하는 애 있으면 못하는 애, 운동 잘하는 애 있으면 운동 못하는 애, 뭐 게임 잘하는 애 있으면 게임 못하는 애, 공부 뭐 잘하는 애, 우리 이렇게 가르잖아. 그치? 근데 그룹에서 사실 회사는 그러면 안 돼. 그치?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잖아. 그럼 뭐해? 각자의 일관성 있고 락스타 있는 수준의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어떤 수준의 업무 성과를 이끌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다? 개개인마다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가 이 글의 요지되는 겁니다.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 쓴 글은 마지막 문장 12번 문장이 있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